안녕하십니까, 무상모리심입니다. 오늘부터 그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표는 PBR이죠. 가끔씩 보다 보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PBR 지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P는 프라이스고 B는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자본가의 어떤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본 전체와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때는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리고 주가로 계산하면은 BPS분의 주가가 됩니다. BPS는 발행주식수로 순자산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 자체로는 뭐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별다른 뜻이 없고 단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500억이고 자본이 만약에 1000억이라 그러면 0.5죠. 그래서 PBR이 0.5배다. 자본이 비록 1000억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치는 500억에 거래된다. 나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가. 그리고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자본은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BR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본가치 대비, 그러니까 장부가치 대비 어느 정도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 싼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빨간 줄 쳐놓은 거죠. 예. PBR이 1배면 장부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라서 싼 거는 맞습니다. 저렴한 거는 맞지만 이 이유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어느 기업의 장부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 친다 그러면 이거이기 때문에 장부가치만큼 1000억에 거래돼야 된다. 요런 논리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절대 통하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반적인 그 시장의 상승, 시장의 상승 아니면 업황의 호황,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뭐 신제품이라든가 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때 아니면 어떤 테마를 탈 때 크게 요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낮은 PBR을 가지는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청산가치 투자법은, 그러니까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투자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포지션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이런 낮은 PBR의 주식들도 오릅니다. 그리고 업황의 호황, 예를 들어서 제지주가 최근에 업황이 좋았죠. 어떤 중국의 그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폐지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국내 폐지 가격이 떨어졌고 기업에 있어서는 원가가 낮아지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이 상승했고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자체 능력에 의해서 이익 증가가 나타날 때도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테마, 뭐 정치 테마라든가 무슨 환경 테마라든가 정책 테마라든가 뭐 그리핀 테마 끊임없이 나오죠. 이런 테마를 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PBR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PBR만 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가치하고 실제 가치가 다르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로도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 주고 어떤 그 투자 부동산을 사서 100억의 장부 가치를 기재해 놨는데 뭐 이 가격이 30년 전 가격이다. 그러면 현재 가격은 당연히 이거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정 가치 그리고 실제로 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그 어떤 청산되는 가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유념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꼼꼼하게 가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100억 주고 산 부동산이 현재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장부 가치 그대로 평가하지 1000억으로 바꿔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공격적으로 그 포지션이 취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PBR이 훨씬 더 낮아지면서 싸다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그쵸? 요거는 비싸다고, 이거는 PBR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싸다고 의식을 하고. 그래서 그 BYC 같은 경우에는 저는 BYC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BYC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장부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 가치 요거를 계산해서 이게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는 뭐 PBR 실질 PBR은 0.1배다 2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지 싼 거다 이런 논리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만으로는 절대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정 가치로 평가해서 내가 실질 PBR을 낮게 계산한 다음에 싸기 때문에 사야겠다.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해서 청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만으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한계점이 있죠. 뭐 1000억을 가진 1000억 자본을 가진 기업과 2000억을 가진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똑같이 1000억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자본이 1000억인데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도 1000억입니다. 근데 시장은 얘는 1000억에 거래되고 B라는 기업은 2000억에도 막 거래가 됩니다. 그쵸? 만약에 C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얘는 500억에도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어떤 내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논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논리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카뱅에서 5%짜리 예금을 팔았습니다. 카뱅에서 5%짜리 예금을 팔았는데 완판됐죠. 어떻게 보면 줄 서서 사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가입을 했습니다. 줄 서서 가입을 했습니다. 왜 줄 서서 가입을 했을까요? 그거는 현재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약 2%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금리가 2% 정도인데 카뱅이 선착순으로 해서 무한정은 할 수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5%짜리 예금을 판매를 하니까 줄 서서 동이 나버렸죠. 홈페이지에 접속도 안 됐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카뱅의 예금이 시중은행의 2%짜리 예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내일 국민은행에서 5%짜리 예금을 판다 그러면 그것도 아마 순식간에 매진이 될 겁니다. 왜 그러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왜 가치가 있다고? 왜냐하면 시장에 예금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100억을 예금하면 연 2억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예금하고 1년 뒤가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2억밖에 안 되죠. 근데 카뱅에 예금을 하면 5억을 줍니다. 그쵸? 100억을 만약에 100억을 예금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똑같은 100억으로 시중은행은 2억을 주는데 반해 카뱅은 5억을 주면 당연히 이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기업도 같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어느 기업의 자본이 100억이라고 치죠. 예.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근데 얘는 1억을 벌고 1년에 B라는 기업은 5억을 벌고 C라는 기업은 1년에 15억을 번다고 치면 똑같은 100억을 갖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똑같은 100억을 투자했지만 A라는 기업은 1억을 벌고 B라는 기업은 5억을 벌고 C라는 기업은 15억을 법니다. 그러면 각 자산이 100억이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가치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재 가치를 구하는 그 핵심 개념입니다. 자녀익 모델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잠시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PBR 아까 PBR 얘기를 계속 할게요. PBR 얘기를 했는데 PBR이 싸게 거래되는지 비싸게 거래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PBR이 낮을수록 저렴한 거는 맞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상승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업을 보여드릴게요. 이 경로 분석으로는 경로 분석은 뭐냐면 이게 KTNG 기업 건데요. 최근 12년 동안 어떤 PBR과 ROE 라인입니다. ROE는 10%에서 25% 사이에 있었고 PBR은 이 라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ROE가 좋기 때문에 높은 PBR에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대충 봤을 때 PBR 2배 라인을 기준으로 위에서 사면 안 되겠고 아래에서 사면 괜찮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쵸? 이렇게 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수익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ROE의 어떤 유지 가능성을 수익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업의 수익력에 따라서 이렇게 노는 PBR 라인이 다릅니다. 기업들마다. 현재 요거는 SKC는 제가 그 2차전지 그 테마주로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이라서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꾸준히 잘 돈을 법니다. 근데 허접하게 못 벌 때는 ROE가 2% 이하를 기록할 때도 있었고 잘 나갈 때는 16%를 기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레인지가 뭐 1%에서 16%니까 의미가 없죠. 경기명동을 엄청나게 탔던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기업도 어떤 1배 라인을 기준으로 아래는 저렴한 영역에서 거래되는 거고 1배 이상에서는 좀 비싸게 거래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국도화학입니다. 국도화학은 약 5%에서 1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네요. 그리고 얘는 0.8배 라인으로 해서 위는 비싼 영역, 아래는 싼 영역 그렇게 볼 수 있고 삼형무역도 같이 주죠.
얘도 한 4.5, 한 5.56% 정도에서 12% 사이 ROE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1년간, 12년간. 얘도 보면은, PBR 0.6배 라인 아래서는 싸게 거래되는 영역이고, 0.6배 이상은 비싸게 거래되는 영역입니다. 당연히, 내가 상형무역을 만약에 살 생각이라면, 뭐 1배나 1.2배 이런 영역에서 사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0.2배, 뭐 3배 라인은 아주 저렴한 라인이겠죠. 지금 현재 얘가 0.7배 라인에 있으니까 이의 평균을 기준으로 비싸게 거래되는 때입니다. 14,500원일 때. 그리고 인탑스라는 기업, 제가 이거를 안 해놨는데 인탑스라는 기업도 보시면 2007년부터 18년까지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그쵸? 잠깐만요. 요거를 표시를 해드릴게요. 예. 요거 상단 하단, 요거를 다 표시해야겠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 얘도 0.4배 이하는 아주 싸게 거래되는 영역이고 0.4배 이상은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거래될 때 살 이유가 없다.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대한 이익 예상이 정확하고 확신이 있다면 위에서 사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래서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PBR 지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겁니다. 어떤 그 라인을 보여주는데 자, 다 조금만 정리해 보고요. 이 라인을 보여주는데 어떤 북밸류하고 가격과의 관계다. 그런 단순한 뜻이 있고 문제는 공정가치와 장부가치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장부가치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1배 이하이면 굉장히 싼 거다. 싸게 거래되는 거고 하지만 각 기업마다 어떤 그 PBR 그 라인이 있다. PBR 라인이 있다. PBR 라인이 있다. 그래서 그 한 10년이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그 PBR 레인지를 구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서 사야 된다. 평균. 윗부분에서는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 아니라면 절대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낮은 PBR 값에 투자할 때 상승하는 게 언제 상승하냐? 그러면 시장의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업황이 호황 왜냐면 업황이 호황이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도 상승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종 테마를 타면 주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직장인 분들이 투자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투자로 해서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익을 많이 내서 뭐 떼돈을 벌어갖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뭐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게 어떤 로망이지만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물론 이제 편리는 하겠지만 그게 행복이라든가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빡셉니다. 그 다음도 전업도 엄청 빡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해서 연봉을 높인 다음에 이런 주식 위에다가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승할 때마다 팔아서 계속 자산을 늘려가서 나중에 은퇴할 때 생각외로 많은 자산이 쌓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PBR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뭐 이거 이상 더 PBR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고 투자에 이용할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본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해서 아까 카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내재 가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실 내재 가치 구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구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빨리 또 녹화를 해서 다음은 PER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전에 강의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끝냈는데 PBR을 지금 자세하게 할까 간단하게 할까 솔직히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